오늘 이 이야기는 일본 정부가 과연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할 만큼 독도가 매력이 있었을까? 그러한 의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어떤 그 당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여기 있는 이 조금 지금 말 같지 않은 이 말을 한번 봅시다. 병자수호조규 이래, 이거는 1876년의 이 강화도죠.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시종종 가끔 가다가 금속 맹약을 쇠갖고 돌 같은 맹약을 식하였다 하여, 일본이 식했다 이 말이죠. 식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일본의 무신을 죄하려 아니하노라, 일본의 신의 없음을 죄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이 문장은 기미 독립선언의 일부이며 모든 것은 우리 탓이고 우리가 방비하지 않은 탓인지 어떻게 남을 탓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요게 이제 주의를 해봅시다. 병자수호조규를 맺어놓고 일본이 처음부터 그 조약을 식했는가? 식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충실히 지켰고 약속을 다 이행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언제까지? 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됩니다. 약 20년간은 잘 지켰고, 그 대표적인 예는 1883년 김옥균이 울릉도 가서 왜 울릉도에 일본인 사람들이 불법 거주를 하느냐 항의를 하니까 일본은 예의 바르게 이 조약에 근거해서 254명 그 당시에 주민 전부를 철수를 시켰습니다. 충실히 잘 지킨 겁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 이거는 청일전쟁 이전하고 청일전쟁 이후하고 일본은 완전히 다른 얼굴입니다. 요때는 식하지 않았고 요로는 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청일전쟁은 극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대륙이 조상 대대로 한문 문화권, 우리 극동의 문화권의 중심지였는데, 때로는 중화 민족이 타민족 지배를 받았죠. 몽고족, 청나라, 만주족. 하지만 중국이라는 땅은 언제나 이 문화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으로 인하여 문화의 무게 중심이 동경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교토로 옮겨갔다 해야 될지 하여튼 일본으로 옮겨갑니다. 이거는 중대한 사건이죠. 그러자 일본 사람들은 간이 부어버렸죠. 중국을 이겼으니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이겼다는 것은. 간이 부어버립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우리 신체로 보더라도 간에 이상이 생기면 눈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간이 부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됐죠. 그래서 을미사변 같은 해죠.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이 뭔지는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직후 여기서 철수했던 일본인 중에 일부 또는 새로운 패거리 그런 사람들이 대거 울릉도 재침탈을 시작했고, 이것은 수호조규 위반입니다. 수호조규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원산, 부산, 인천 그 세 항구밖에 없는데, 울릉도는 원산도 아니고 부산도 아닙니다. 인천은 물론 아니고요. 마구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걸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제를 생겼을 때 일본 경찰을 울릉도에 파견했어요. 그 완전히 이 수호조규를 깡무시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식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시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를 즈음하여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일본은 센가쿠를 편입했습니다. 센가쿠를 편입했죠. 센가쿠를 편입하고 식을 시작했는데 독도는 그 후 10년이 뒤에 가서 편입을 한 거죠. 만일에 독도를 자기 땅으로 편입할 의도가 있었다면 센가쿠 편입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알게 되었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이미 간이부어 버렸는데 뭐 한다고 10년 동안 아무 짓도 하지 않다가 아주 이름도 별로 없는 나카이라는 어부 하나의 청원을 받고 나서야 편입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일어난 일은 단지 문서가 하나 작성됐을 뿐이지 편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울릉도 재침탈로부터 사실은 조선반도에 잽을 날리기 시작한 겁니다. 잽을. 땅을 강제로 침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기 위하여,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집중을 했죠. 울릉도에 집중을 했고 울릉도 침탈을 막기 위해서 고종은 러시아 사람에게 체벌권을 주고 러시아하고 경쟁을 시키고 이를 하다가 러일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울릉도에 체벌권을 얻었던 러시아 사람이 율부인의 할아버지인가 정조본가 한 그 이야기도 한국 사람들 많이 알고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울릉도를 탐을 냈고 사실은 조선반도 전체를 탐을 냈기 때문에 조그만 독도 하나 이걸 뭐 편입하고 안 하고 이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단지 이 역사적 배경만으로 이 문서가 영토를 편입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토를 편입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1번 독도 1 차시 환원에서 이미 설명했고 지금은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부고 울릉도 침탈을 시작해가지고 깔짝깔짝 했는데 잽을 날리는데 잽이 제대로 안 먹혔어요. 고종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그 침탈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만 제끼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러시아까지 제껴야 된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일본은 러시아까지 제끼기로 결정을 했고 거기서 한일 의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땅을 마음대로 그 전쟁에 사용했고 결국은 러시아를 쳐부수고 이기고 완전히 한국에 대해서 종주권을 확립해 버린 겁니다. 요 사이에 하나 들어갈 것이 있어요.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7월 달 이게 딱 서시마 해전과 포츠마 조약이 이때 가스라 테프트 밀담이 열렸습니다. 밀담이 열렸는데 거기서 뭐 새로운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 러일 전쟁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미국과 일본과의 차이가 있는지 그걸 이렇게 검토하는 그 가스라 테프트 회담이 있었어요. 밀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센가쿠 편입부터 독도 편입까지 10년 걸렸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부터 독도 편입까지 10년 걸렸습니다. 방법을 알고 간이 완전히 부었을 때부터 결행을 하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이 조그만 이걸 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편입할 의사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을미사변부터 독도 편입까지도 9년 걸리고 이런 엄청난 을미사변을 저질러 놓고 독도 조금 하나 집어삼키는데 9년을 기다려요.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울릉도 재침탈부터 독도 편입 9년. 울릉도 먹어버리면 독도는 저질러 먹는데 뭐 한다고 독도 이 하나를 가지고 이 편입하고 이 귀찮게 이래 굴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만일에 센가쿠다. 센가쿠 이기 만일에 자기들이 확실히 청전에서 이길
이것이 확정이 됐다면 이것도 안 했을 겁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 전쟁 끝나면 중국으로부터 대만, 요동 이런 걸 막 중국으로부터 양료를 이래 받게 돼 있었는데 이 정도 이거야 탐을 내면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입 아프게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이 석 달 차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간이 부은 다음에 뭐 하려고 독도를 편입하려고 그런 고생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류상의 요식 행위고 그 목적은 낙하의 업을 보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